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고 싶은 건 많은데 가보고 싶은 곳 많은데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중 모든 게 보기 전에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날 주저.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화보TV입니다. 예,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월 6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다시 한번 더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해보고요. 이와 아울러 경제 지표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제 살짝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리. 금리를 항상 얘기할 때는요, 장기 금리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는 얘를 장기 금리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금리가 2021년도 올해 상반기 때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술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은요, 그 투자에 대해서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들을 외부에서 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이자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각설하고요. 어쨌든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지금 그때 1.7까지 올라갔었죠. 올해 고점이 1.7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최근에 1.7 언저리까지 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는요,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또 시장에서는 말이 많지만 아주 그렇게 얘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워낙 저금리로 제로금리로 떨어졌었다가 지금 회복한 상태이고요. 장기금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혹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지에 대한 어떤 잣대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얘기가 많았던 인플레이션 뉴스에 말도 많고 달도 많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핵심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했던 것이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테이퍼링을 빨리 서둘러서 끝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죠. 그거는 팩터는 팩터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같이 믹싱 해가지고 나타낸 인덱스 차트입니다. 얘는 바로 마이너스 1.3%의 실질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 물가가 상승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과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의 수익률과 이 두 개가 같이 아울러져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라고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차는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미래에 대한 경기의 기대치,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는 정말 단기적인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장기적인 성장성은, 장기적인 경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장기와 단기 금리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낮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1980년대부터요. 쭉 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좀 공통적인 포커싱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90년도 초반, 91년도 초반까지 이때 걸프전이 있었고요. 그 직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 7년 그 무렵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러고 나서 뭐가 왔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혹은 그 모기지 그 사태까지 발생했었죠. 자, 공통점을 보면요, 또 최근에 이때 살짝 마이너스까지 가는 듯 했죠. 2019년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코비드-19이 발생했습니다. 자, 코비드-19는 이거는 경제적인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공교롭게도 이 금리 흐름들을 보면은 희한하게 맞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소는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0.75%입니다. 자, 그러면 0.75%면은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1% 언저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경기에 하강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시국에서는 경기에 어떤 하강이라든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주가가 되어 있고, 주가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의 EPS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나스닥이든 다우든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은 다 올라가고 있죠. 중간에 살짝 기울기가 조금 약간 약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다시 상승으로 가고, 지금 약간 약해질 듯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강한 거는 ROE.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의 ROE를 보면요,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8%, 다우는 38%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여전히 상승이고요. 약간의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는 팩터죠. 그래서 다우든 나스닥이든 기업의 이익에는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게 없죠. 워낙 단기간에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전파력은 빠르지만 그것의 어떤 독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또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가장 증권시장에는 위험 요소이고요. 그 불확실성이 거치는 때, 불확실성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셧다운을 해야 될 수준의 그런 무서운 녀석일지, 그런 불확실성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페드에서 어떤 스탠스를 지금 향후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내놓을지,
그게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금의 확실성을 좀 보려고 하면 이 시세를 잃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이 시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힌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 추세의 힌트는요, 이 121선과 241선의 추세, 이 추세를 보면은, 그리고 이 간격을 보면은 현재 정말로 이 그래프에서 그런 경기의 추세를, 그리고 장기 성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차트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이 이론입니다. 거시경제적인 것까지도 이 그래프, 금융시장에 녹아있는 것을 이런 어떤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는 것이고요.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 추세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그 와중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통상 이 간격 사이에 들어오면은 반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죠. 앞서 들어왔죠. 딱 닿자마자 올라갔죠. 그래서 상승 추세상에 있을 때는 이 구간에 121선과 241선 요 사이에 240전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얘는 뜨거하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이것이 점점 좁아지고 여기에 당고도 뜨거가 아니고 어쨌든 미지근하네 라고 판단됐을 땐 그때는 시장은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면 테슬라 오늘 많이 떨어졌죠. $1,000를 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1선에서 잠깐 부딪혔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주죠. 괜찮죠. 근데 AMD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지만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종합은 지금 61선 깨고 121선에 지금 접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 61선에 접점까지 왔죠. 61선 깨진 않았습니다. AMD는 61선까지 아직 멀었어요. 지금 많이 빠지는 듯 보이지만 얘는 많이 올라서 지금 불확실성,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앞서 투자자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팔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올라가서 이 이격 줄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의 기업의 성장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ARM 인수에 대한 그런 뉴스 빼고는요. 그렇지만 얘가 왜 8%나 빠지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애플은 오히려 오르는데 왜 테슬라는 4%나 그리고 엔비디아는 8%나 AMD는 어디 갔죠? AMD는 또 6%나 빠질까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른 녀석들이 좀 쉴 때 얘네들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을 약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미리 지금 이익 실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좀 불확실성까지 왔으니 불안한 마음에 좀 더 던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주로 많이 올랐고요. 얘네들이 어떤 매물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하는 단계로 봐지고요. 반면에 안 올랐던 녀석들, 애플도 여기서 많이 안 오르고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알파벳, 구글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심하게 안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바뀜, 그리고 미리 일종의 어떤 연말을 기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에 약간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출하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제 만약에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오르는 녀석들이 이렇게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익 실현의 매물에 받고 있고, 그 외에 덜 올랐던, 그리고 혹은 이런 종목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S&P 500이나 다우존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배당주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패스널 같은 종목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라이즌, 통신주죠. 펩시, 맥도날드, 이런 전통적인 배당주들은 큰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술주가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네.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나요?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결론입니다.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요.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리고 주가는 종목별로, 기업별로 일시적인 어떤 이익 실현 구간에 와 있다. 그렇지만 끝나지는 않았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빠졌다가 다시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동안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에 조금씩 주워 담아 놓는 것도, 주워 담아 놓는 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지금 저가에 매수 들어가는 게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지금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것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밤잠 편히 주무십시오. 네, 조합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